안녕하십니까. 콘스탄트 김입니다. 절세의 시작, 알면 득, 모르면 독, 종합부동산세 절세 전략 2강. 과연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요, 과세 기준일 현재 매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이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람별로 합산한 결과 세대별이 아닙니다.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이 바로 종부세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잖아요. 이것은 지방세가 되겠고요. 종부세는 국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요, 재산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종부세를 과세하는데, 그때 종부세를 과세할 때 재산세 금액은 빼줍니다. 그렇다면 종부세 어떻게 유형별로 과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주택 부수 토지까지 포함되는 경우고요. 공제 금액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억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과세하는데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요, 그동안 그 종부세 기본 공제를 해줬는데 2021년도부터는요, 공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합산 토지라고 해서요, 나대지나 잡정지,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토지가 아니죠. 이런 것들은 5억 원을 초과했을 때 종부세를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별도 합산 토지라고 하는 것은요, 빌딩 같은 경우에 바닥의 면적이 있죠. 바닥 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가나 사무실, 부속 토지 등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든가 미분양 주택 등 주택건설 사업자의 주택 신축을 위해서 구매한 토지에 대해서는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부세에서 과세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는 언제 납부하면 될까요?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납부 기한 마지막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도래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그리고 종부세는요, 그 금액이 클 경우에는 나눠서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요. 예를 들어서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때는 종부세액만 가지고 따집니다. 농특세는 제외합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2월 15일까지 납부하다 보니까 6개월 이내라면 익년도 6월 15일까지 이자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부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고 500만 원 이하이다. 그럴 때는요,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00만 원이다. 그러면요, 250만 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150만 원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랬을 때는요, 50% 이하의 금액분을 분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요, 500만 원을 먼저 내고 500만 원은 나중에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600만 원을 먼저 내고 나중에 400만 원을 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 다음에 농특세도 종부세 분납 비율만큼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신용카드로도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 신고 금액의 1천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농특세 포함해서요. 그때 수수료가 좀 있거든요. 신용카드 0.8%, 체크 수수료 0.5%는 납세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산출되면요, 부가세라고 해서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농어촌 특별세거든요. 얼마 정도 부과하는지 아십니까? 무려 2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부세가 1억 원이다. 그러면요, 1억 원만 내는 게 아니죠. 2천만 원의 농특세까지 포함해서 토탈 1억 2천만 원을 내다 보니까요, 종부세가 많아진 경우에는요, 농특세도 엄청나게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종부세 산출 플로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분이 되겠습니다. 시그마 주택 공시가격. 결국 시그마는 합산이죠. 전국에 소재된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합산입니다. 그 금액에서 6억 원을 빼주고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는 11억 원을 빼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2년도부터는 100%를 적용하는데 2018년도 이전에는 80%였거든요. 그 다음에 매해 5%씩 상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택분에 대한 과세 표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합산 토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전국의 것을 합산해서 5억 원을 초과하는 건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과세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 합산 토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80억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에 대해서 주택분에 대해서는요,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2주택 이하이거나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세율이 과세 표준 3억 원 이하일 때는 0.6%, 6억 원 이하일 때는 0.8%, 12억 원 이하일 때는 1.2%, 50억 원 이하일 때는 1.6%, 94억 원 이하일 때는 2.2%, 그 다음에 94억 원 초과일 때는 3.0%가 되겠습니다. 법인은 단일세율로 3.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주택 이하이거나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세부담 상한액은 150%가 되겠습니다. 3주택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인 경우에는요, 세부담 상한액은 300%고요. 세율은 이렇습니다. 3억 원 이하일 때는 2배가 됩니다. 1.2%, 그 다음에 6억 원 이하일 때는 1.6%, 그 다음에 12억 원 이하일 때는 2.2%, 50억 원 이하일 때는 3.6%고요. 94억 원 이하일 때는 5%나 됩니다. 그 다음에 94억 원 초과할 때는 6%가 되겠고요. 법인은 단위세율을 적용해 6%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계산하는 것은 아니죠. 농특세를 바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농특세 포함해서 1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최고 3.6%를 매년 맞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농특세 포함해서 최고 매년 7.2%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합부동산세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합산 토지분에 대해서요. 과세표준 15억 원 이하일 때는 1%, 45억 원 이하일 때는 2%, 45억 원 초과일 때는 3%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별도 합산 토지분은요. 200억 원 이하일 때는 0.5%, 400억 원 이하일 때는 0.6%, 400억 원 초과일 때는 0.7%. 좀 낮아 보이지만 과세표준 자체가 엄청나게 높다 보니까요. 이것도 엄청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부세 산출 플로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종합부동산 세액에서요, 재산세는 빼줍니다. 그리고서요,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뭐 토지는 세액공제가 없습니다만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요, 보유에 따라서 아니면 고연령에 따라서 최고 중복 적용해서 80%까지 빼주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액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이면 300%고요.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은 1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할 세액은 6개월 동안 나눠낼 수가 있죠. 물론 종부세 산출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이렇듯 종부세 산출 플로우가 복잡합니다만은요. 간단하게 보면요. 부동산 가격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은 2022년도부터 100%다 보니까 이제 없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종부세 세액 감면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세액 공제는요. 60에서 65세 미만은 20%, 65세에서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은 40%를 빼주고요. 장기 보유 세액 공제도 있습니다. 5년에서 10년 미만은 20%, 10년에서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인데요. 두 개 다 중복 가능하고요. 중복 공제 가능하죠.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80%까지 빼줍니다. 예를 들어서 종부세 산출세액이 1억 원이다. 그러면 최고 공제 한도 8천만 원을 빼주니까 2천만 원이면 되겠죠. 물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입니다. 자, 그럼 종부세 과세 대상 그 부동산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주거용하고 일반 건축물이 되겠죠. 자, 주거용은 주택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다 됩니다. 오피스텔도 상업용이 아니고 주거용이라면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과세합니다. 별장 같은 경우는 재산세만 과세하고 종부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별장은요, 별도로 재산세가 4%, 각종 부가세까지 5%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임대주택이라든가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은 재산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도 재산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합산 토지는요,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 임야, 목장, 용지 등은 바로 재산세하고 종부세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중에서 기준초과 토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재산세 별도 합산 과세 대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분리과세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리고요. 주택건설 사업자가 일정한 주택을 짓기 위해서 신축용 토지를 산 경우도 있겠죠. 보유한 경우. 그때는요. 재산세만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별도 합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되겠죠. 물론 기준 면적 범위 내의 것만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요.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과세합니다.
분리과세도 있습니다. 종교를 짓는 것이죠. 일부 농지나 임야, 목장용 용지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만 0.07% 과세합니다. 종부세는 과세하지 않죠. 공장 용지 일부라든가 공급 목적 보유 토지 같은 경우도 재산세만 0.2% 과세하고요.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정용 토지도 마찬가지로 재산세만 4% 과세하는데 부가세까지 한다면 5% 내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종부세법 시행령을 보면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에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1주택만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다. 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바로 1세대 1주택자라고 하고요. 혼인 합가를 통해서 2주택이 됐다. 그랬을 때는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각각 1주택자로 봅니다. 동거봉양을 해서 합가하는 경우도 있겠죠.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봅니다. 그 다음에 주택수 계산 시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주택이라든가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에 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 바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속, 농어촌 주택 등 그리고 공동 소유 주택이라고 해서 소수 지분을 가진 주택 아니면요 주택 중에 건물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겠죠.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만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는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물론 1주택을 가졌을 때 부속 토지만 가진 경우 또 다른 부속 토지를 가졌다. 그랬을 때는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한 명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요. 당연히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1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공동 소유자인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토지를 보유한 경우는 제외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종부세 합산 배제 주택, 임대주택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입 임대가 되겠습니다. 매매나 증여나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이 되겠고요. 전용 면적은 관계가 없고요. 주택가액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면 되겠고 주택은 1호 이상. 그다음에 2018년도 3월 30일 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그 외에는 10년 이상 임대를 하면 되겠습니다. 건설 임대는요, 직접 건설해서 취득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이고 6억 원 이하이고 전국에 2호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임대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존 임대라고 하는 것은요, 2005년도 1월 5일 이전에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는데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그 임대를 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라면 뭐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억 원 이하, 전국에 2호 이상, 5년 이상 임대를 하면 되겠고요. 미임대 건설 임대도 있습니다. 149제곱미터 이하, 9억 원 이하이고요. 리츠나 펀드의 매입 임대도 있겠죠. 똑같이 149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5호 이상, 그 다음에 10년 이상 임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분양 매입 임대도 있겠죠. 149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격은 3억 원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을 임대하면 되겠고요. 임대기간은 5년 이상 임대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종부세 합산 배제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 말고도 합산 배제 주택이 좀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이 되겠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고요. 기숙사가 되겠고요. 주택 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도 마찬가지로 합산 배제됩니다.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1층에 보면요, 어린이집 운영하죠. 그것은 주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시공자가 대물 변제받은 미분양 주택이라든가 연구기관의 연구원용 주택도 마찬가지로 합산 배제되고요. 등록문화재 주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등이 취득한 미분양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등과 매입 약정 체결에 따라서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탁업자의 미분양 주택도 마찬가지로 합산 배제가 됩니다. 노인복지주택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 토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일앤리스백,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 이것은 뭐냐면요. 주택에 대해서 5년 이상 임대하고 나서 나중에 임대 기간이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그런 주택이 되겠는데 그것 또한 합산 배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부속 토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특법상 종부세 과세 특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 특례가 되겠습니다. 개별 단체가 조세 폭달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향교 재단 등의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는요, 종부세 과세에 한해서 개별 단체의 소유로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개별 단체로 봐서 각각 그 종부세를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한 과세 특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취득한 토지 중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라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